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소방학개론 이론 부분을 한번 조망을 해봤고 결국 시험장 가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공부한 거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가려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소방학개론 문제집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요. 소방조직 1장에 나와 있는 1편에 나와 있는 소방조직서부터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렇게 과거 기출 문제를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 또 그리고 또 쉬운 문제 또 이렇게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를 좀 혼재해서 섞어 놓은 게 바로 이 문제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그 문제 내용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보시면요. 6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6페이지서부터 시작되면서 그 문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1번, 2번은 같은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1번, 2번을 보시면 이거는 소방의 유래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소방의 유래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1번, 2번 모두 다 틀린 걸 찾으라 그랬는데 근데 유사한 데 한번 봅니다. 1번에 지문 1번과 2번은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였죠? 사람이 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다 보면은 실수해서 불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 활동이 불을 끄고자 하는 활동이 시작됐다. 또 두 번째 뭐였죠? 낙뢰, 번개나 자연 산불 등에 의해서 우리 인류에게 더욱 가까워왔다. 이거는 안 좋은 영향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3번을 봅니다. 3번 틀려가지고 이게 답이 됐거든요. 3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소방 역사에서 1426년.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다. 이때가 뭐냐면요. 세종대왕 때인데 세종 8년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세종대왕은 사실 전 분야에 걸쳐서 획기적이고 아주 굉장한 업적을 남긴 그런 임금님인 거 아닙니까? 소방에서도 아주 어떤 획기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이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세종 8년에 이때 한성도감이 설치됐다?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뭐였었죠? 한성도감 얘기 나오면 다 거짓말로 보세요. 금화도감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화도감은 거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거는 병조 소속, 병부 소속이다. 병조 소속이다. 지금으로 치면은 현재로 치면은 국방부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소속으로 돼 있는 산하기관이었다. 그러면서 화재 어떤 예방과 불을 끄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물론 금화도감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이자 소방관서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한성도감 이게 아니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이 3번이었죠. 지금 2번도 같은 맥락에서 답이 3번이 됐다고 보세요. 한성도감 아니라 세종 8년 1426년 이때 여기는 안 나왔지만 2월에 금화도감이 병조 소속으로 설치가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이자 소방기관의 역할을 했다. 물론 2번에 해설에 나와 있는 거는요. 오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금화도감을 설치하게 됐는데 상비 소방제도로서의 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잠깐 있다가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었거든요. 화재를 방비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 그러니까 소방관서 소방기구로서 최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 지문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2번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합니다. 3번 문제 가시면은 한번 볼게요. 소방의 3대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과 4번도 유사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시험장 가셔서 유사한 얘기지만 같은 얘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소방의 3요소라 그랬죠? 3요소. 그리고 4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력의 구성요소. 소방력의 구성요소. 거의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세요. 같은 맥락으로 쓰인다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뭐 같이 뭐 통합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뭐 불을 끄는 거 아닙니까? 불을 끄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번 봅니다. 뭐냐면요. 불을 끄기 위해서 뭔가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장비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소방력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또 하냐면요. 불 끄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각종 소방 약재도 많지만 가장 널리 우리가 사용하면서 보편적인 게 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장비, 그리고 여기 물, 소방용수다. 요거를 소방의 3요소 또는 소방력의 구성요소 이거로 아예 머릿속에 탁 못 박아 버리세요. 그러면서 3번 봅니다. 3번 소방시설 요거를 아닌 거로 얘기했잖아요. 물론 소방시설 하면 이게 뭐 장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도 소방시설은 주로 부착돼 있다고 보세요. 부착이 돼 있다. 그리고 장비는 어떤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 장비, 물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제껴버리세요. 우리를 좀 기만하려고 이렇게 던진 그런 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2번도 4번의 지문 2번 보세요. 소방행정? 행정은 쉽게 얘기하면요. 뭐 사무 업무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사람, 장비, 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3번, 4번 같이 돌파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의 경우는요. 5번 문제는 여기 기출 표시는 안 했지만 과거 기출로 한번 나왔던 문제네요. 봅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세종 때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 뭐였습니까? 금화도감이잖아요. 금화도감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그리고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거는 언제냐? 갑오개혁 시대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갑오개혁 시대요. 갑오개혁 시대. 그리고 좀 오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플러스 시키면요. 갑오개혁은 사실 우리가 뭔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해서 한 것보다 일본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끌려다녔던 그런 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각종 사회 제도라든지 전반적인 제도를 근대화하는 계기였다. 근데 갑오개혁은 1894년서부터 1896년 요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거는 1895니까 뭐 갑오개혁 때 최초로 사용했다? 이거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너무 가벼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요 또 쉬운 얘기다. 그렇지만 뭐 정리 안 하면은 틀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6번을 가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죠?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 취하고 또 루즈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정확하게 빡빡 잡아주는 게 문제풀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1번 보죠. 세종 8년에 금화도감을 병조에 설치했다. 아까는 거짓말로 했지만 맞는 거 아닙니까? 병조 소속으로 설치했다. 이거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근데 6번에 2번이 틀려서 이게 답이 됐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2번 봅니다. 1948년도에 독립된 소방자치체제가 확립되고 그리고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했다. 한번 제가 그 흐름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해방 후에 미 군정하에 있을 때, 미 군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우리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을 완전히 관장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군정을 거쳤거든요. 이 미 군정일 때, 그때 소방이 어땠죠? 그때가 자치소방 제도를 했었어요. 자치소방 제도였고요. 그리고 소방과 경찰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자치적인 요소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정을 반영하기보다 자신들의 어떤 나라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렀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다. 수립이 되면서 어떻게 했죠? 그러면은 정부 수립이 되면서 어땠냐면요.
어떤 중앙 어떤 체제, 중앙에서 어떤 관리하는 소방 체제가 됐고, 그리고 소방이 경찰에 어떤 여기 흡수가 돼 버렸었어요. 경찰 안에 소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쭉 흐르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 4번 지문에 나온 대로 보세요. 1972년도에 이때 들어갔어요.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생겼었어요. 소방본부. 타 지역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서울 이렇게 어떤 이원화 체제로 흘렀고, 그리고 가다가 어땠죠? 1992년도에요. 이때는 갔던 광역시도마다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흘렀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설치가 됐다라고 이렇게 흘렀다는 걸 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2번 지문 볼게요. 1948년도 독립된 소방자치체제가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1948년도는 정부 수립이잖아요. 이때는 중앙관리체제로 변화가 됐어요. 지금 어떤 자치체제가 확립된 거는 그때는 요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해방 후에. 그리고 전국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됐다. 전국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된 건 1992년도다. 그래서 여기 6번에 2번은 앞뒤가 전부 다 틀려가지고 틀린 지문이 됐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7번 이 정도도 가볍게 한번 봅니다. 7번에 우리나라 소방부하고 소방위원회가 설치된 시기가 언제냐. 7번에 해설에 자세히 나왔지만 7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7번의 답이 2번이다. 라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또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7번의 답은 2번인데요. 이제 어떠냐면요. 미 군정 시대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아무래도 소방이 조금 선진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배웠다. 그런데 뭐냐면요. 선진 제도가 좋지만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7번 보도록 합니다. 7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7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소방부하고 소방위원회가 설치된 시기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요 얘기를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소방위원회. 이건 미군정일 때 그래. 군정체제일 때 그러거든요. 여기 1946년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소방위원회가 있었는데 소방위원회는 어디에서 있었냐 그러면요. 이거는 중앙에도 두고 도에도 뒀다. 도에도 뒀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어떤 의사 결정, 뭐 심의기구 뭐 이런 거라고 보세요. 심의기구. 그런데 요거 말고 어떤 체계가 있었냐면요. 요거 말고 소방부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소방청이 있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어디냐면요. 소방위원회는 의사결정하고 심의기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방부는 서울에 뒀고 그리고 소방청은 각 도에 뒀다. 지금 소방부와 소방위원회가 설치된 시기 이거와 이거를 얘기한 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군정시대다. 그게 바로 1946년도다라고 정리를 여러분 봅니다. 뭐 1943년도는 우리가 일제치하했던 그런 시기인 거 아닙니까? 1950년은 뭐 6.25가 났던 해고 또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던 그런 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 들어가셔서 한번 여기 보시면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각 도의 소방청을 담당한 곳.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1948년도 정부 수립 요 때는요. 요 때서부터 어땠죠? 경찰과 소방이 있으면은 소방이 경찰에 여기 소속으로 가버렸어요. 흡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 소방청을 담당한 부서 경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지방경찰국이다라고 여러분 답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9번은 우리나라 소방의 변천 역사에 대해서 나열한 게 바로 9번 문제다라고 봅니다. 9번은 소방의 변천 그 역사의 흐름을 나타낸 게 바로 9번 문제다.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는
요 박스 안에 있는 걸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빨랐죠? 그거는 소방위원회가 가장 빨랐어요. 소방위원회는 뭐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아닙니까? 미군정 시대 때 의사결정하고 심의하면서 중앙에도 뒀고 도에도 뒀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946년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보면요. 소방법 제정이라고 나왔잖아요. 소방법 제정은 이거는 1958년도에 있었어요. 뭐 제가 뭐 이어지는 스토리까지 조금 예를 들면요. 그 소방과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할 때 4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소방기본법,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뭐 그리고 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죠. 그 소방법이 4가지 법으로 분할이 된 거예요. 2004년도. 그렇지만 제정은 1958년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시도 광역 자치 소방 체제의 개편. 다번인 거 아닙니까? 광역 소방 체제를 개편했다. 소방 체제를 개편을 했다. 개편했다. 요게 완성된 거는 1992년이었어요. 제가 앞서 얘기를 들면요. 1972년도에 서울소방본부와 부산소방본부,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컨트롤. 그러다가 1992년도 이렇게 전국의 광역시도가 다 소방본부가 설치가 됐다. 그게 바로 광역소방체계 개편이 이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004년도에 어떤 변화가 왔죠? 소방도 어떤 하나의 중앙에 컨트롤하는 기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소방방재청이 개청됐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그러면서 뭐 사실 소방 공무원이 잘못한 건 없지만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면서요. 뭔가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소방방재청 역할을 중앙소방본부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소속 기관으로 어떤 좀 약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렀다. 그 순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9번의 답이 4번이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나오는 족족 바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들어가서 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은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다음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1번 맞는 얘기였잖아요. 금화 법령을 제정하고 금화 조직인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세종 8년. 그래서 어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고 국토 확장하고 뭐 과학에 힘쓴 요거만 했던 임금님이 아니라 소방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군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틀린 거 찾아봅니다. 10번에 2번이 틀렸어요. 이게 답이 되는데요. 2번 왜 틀렸죠, 여러분? 한번 봅니다. 1925년도에 경성소방서가 설치됐던, 여기는 맞지만 후단에서 틀렸어요. 경성이라는 거는 지금의 서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1925년도에 경성소방서가 설치가 돼 있다. 요거는 이 지문 정리 여러분 꼭 해놓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근데 그와 함께 and 소방법이 제정이 됐다? 소방 제정은 1925년도가 아니라 1958년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0번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3번, 4번은 단편적으로 앞에서 잠깐씩 얘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11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2번 틀렸다. 왜?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또 나온 거 아닙니까?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독립된 자치 소방 체제가 실시됐다?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요. 어떤 소방을 중앙에 집중을 시켜버렸었어요. 이 이전에 어떤 여기 미군정 시대 때 자치적인 소방 제도가 세도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 11번에 2번 틀린 지문이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12번, 13번도 이어서 그대로 한번 가서 봅니다. 12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우리나라 소방 역사 시대 순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 앞서 이것과 비슷한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소방의 역사를 한번 꿰차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시험에 나왔던 범위 내에서 계속 또 돌고 도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2번 보시면요. 제가 제일 빠른 것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금화제도가 실시됐다. 여기 금화제도라고 얘기했지 금화도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얘기예요. 고려 때 있었던 얘기인데 뭐냐면요. 고려 때 그때 금화제도는 뭔가 조직 체계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금화와 관련한 관리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화기단속 같은 걸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춰놓지는 않았어요. 조직 체계를 갖춘 거는 금화도감이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 가장 먼저 금화제도 고려시대 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금화도감의 설치. 여기 금화도감은 일종의 소방과 관련되는 이거는 조직 금화제도는 아니었죠. 여기는 소방과 관련되는 조직 체계를 갖춘 거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성금화도감의 설치. 수성금화도감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수성금화도감은 이것도 세종 8년은 세종 8년이 맞아요. 이것도 세종 8년인데 이거는 2월이었고 이건 6월이었어요. 그래서 금화도감이 수성금화도감으로 명칭과 조직 체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금화도감일 때는 병조 소속이었죠. 이거는 공조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소방과 관련되는 일도 받고 수성이 되는 건 뭐냐면요. 성의 보수 이런 역할까지 했다라고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비 소방수 제도 시행이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상비 소방수 제도. 여기서 한번 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상비 소방수라는 건 소방 공무원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대로 가는 게 바로 12번이다. 이런 책에는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책에 소방의 역사 흐름에 큰 뼈대가 되는 거는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그리고 13번 문제 봅니다.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3번 문제인데 물론 13번에 틀려가지고 답이 됐던 거는 4번이에요. 그렇지만 앞에 나와 있던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지문까지도 여러분이 꼭 반드시 정리하고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체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요. 미 군정 때는 자치 소방 체계로 갔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앙 집중 소방 체계 그리고 소방의 경찰에 흡수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1975년도에 다시 어떻게 됐죠? 내무부 민방위 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소방이 경찰로부터 분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13번 보시기 전에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다. 소방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서 어떤 유지가 됐던 게 이게 미 군정 때는 구분이 됐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이게 경찰의 소방이 여기 흡수당하면서 어떤 경찰 안에 소방이 들어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쭉 나가다가 1975년도에 뭐가 있냐면요. 저는 75년 얘기하면은 여기처럼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요. 민방위 본부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저도요. 민방위 본부. 이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떠냐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때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국제 정세가 우리한테 안 좋게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기 민방위 체계 어떤 지역 주민들이 지키는 그런 체계로 간다. 그래서 민방위 본부를 만들면서 여기 어떠냐면요. 경찰에 소속이 돼 있던 소방을 이쪽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에 큰 변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쭉 여기 나왔죠.
그리고 쭉 봅니다. 뭐 2번, 3번 지문은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4번 봅니다. 4번이 틀려가지고 답이 됐는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지만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면서 뭐 어떤 안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떤 정부에 대해서 질타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탄생했던 게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다. 국민안전처가 우여곡절 끝에 신설이 됐다. 그게 바로 2014년 11월 19일인 거 아닙니까? 정부조직법이 이때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국민안전처가 어디 소속이었죠?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는 그런 주장도 많았지만 대통령이 뭐 외교, 안보, 국방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직접 어떤 안전까지 총책임자로 한다는 거는 너무 업무가 가중이 된다 그래서 논란 끝에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갔었어요. 여야 대립 끝에 뭐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대통령 소속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번에 4번 뭐 지문이 틀려가지고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또 14번서부터 쭉 한번 가봅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몇 가지만 볼게요. 14번서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 뭐 중요한 것만 한번 봅니다. 14번 볼게요. 14번 행정의 개념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입법도 있고 그리고 행정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있다. 그런데 입법부는 법을 제정한다. 만들고 뭐 제정 개정한다. 그리고 행정부는 어떤 제정된 법을 집행을 하는 기구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법과 관련해 법을 놓고 어떤 법 적용의 옳고 그름, 법 적용의 어떤 옳고 그름을 어떤 판단해서 어떤 외부에 표출하는 거다. 그게 사법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의 선언작용, 일종의 법의 선언작용은 여기 사법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역할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15번과 16번 이거는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행정작용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려놓고 우월성. 왜? 어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국민한테 우월적 지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여기 소방행정은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획일적이고 원칙성이다. 왜? 많은 사람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합리성은 우리가 볼 때 꼭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소방행정작용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합리성은 틀린 거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 뭐 16번도 볼게요. 예방조치명령과 관련 있는 소방행정 특성은 한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지금 불이 안 났지만 불날다고 위험이 있다 그러면요. 소방행정기관에서 이거 화기 치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월성, 공공안녕을 위해서 국민한테 국민보다 어떤 우월적 지위에 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7번, 18번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합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명령적 하명에 해당돼서 화기 취급 금지. 여기 봅니다. 17번에 한번 봅니다. 17번에 화기 취급 금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소방시설 공사 정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지 마 하고 한 거 아닙니까? 해 그러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명령 내리는 건 뭐라 그러죠? 부작위 하명. 하라고 명령 내리는 건 뭐였죠? 작위 하명. 그래서 17번의 답이 2번이었고요. 18번도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18번은 이런 얘기였잖아요. 뭐냐면요. 누군가가 지금 어떤 위험물질을 버려놨어요. 방치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점유자라든지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놔뒀다 위험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본부장서장이 치우라고 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즉시 강제에 해당이 된다. 빨리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번의 답이 2번이었다. 뭐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한번 해봅니다.
또 19번 문제를 가서 한번 봅니다. 19번 문제는 이거는 중앙소방학교에서 2015년도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죠? 소방행정기관에서 행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바로 들어가 봅니다. 3번 이게 답이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뭐였죠?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누가 내줬죠? 건축허가는 이거는 건축허가권자가 하는 행위인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권자가 누구였죠? 건축허가권자는 쉽게 얘기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특별자치, 도지사, 뭐 이런 사람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이거는 소방기관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기능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나머지는 소방행정기관의 기능이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허가 받으러 시군구에 가지 그 소방서 갈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19번의 답이 3번이었다. 그리고 20번, 21번, 그리고 쭉 23번, 24번 뭐 쭉 서로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뭐 여기 쭉 이어지는 얘기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20번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문제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어떤 뭐 조직이 있다고 볼게요. 각 어떤 조직마다 역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역할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20번은 뭐와 관련되는 걸 물어봤죠? 뭐라고 했죠? 어떤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됐다. 직무가 등급화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계층제 원리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층제 원리. 그래서 최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조직, 어떤 그 기구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위에서 어떤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있죠? 어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그런 기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원리, 그게 바로 20번에서 그거를 물어본 얘기고요. 그리고 21번을 봅니다. 21번 뭐라고 했죠? 어느 한 조직에서 정점에서 오직 한 사람의 수장이 있어야 된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거 아닙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 거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장. 그래서 한 사람의 수장이 있어야 되고 각 하위 조직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한번 봅니다. 그러면 요 기구에도 보면 여기 팀장이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명령을 어떤 요 기구 안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이 조직 안에서는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요. 그게 바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21번에 나오는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하나의 팀에서 어떤 최종 의사결정을 A도 하고 B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기관에서 어떤 최종 의사결정을 여기서 해야 되지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고 칭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가서 봅니다. 이거는 뭐 조직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원리다라고 봅니다. 조직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원리가 분업의 원리다. 분업의 원리거든요. 각각 맡은 바 어떤 자기들이 맡은 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소방서에 근무한다 그래서 전부 현장에서 불만 끄는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화재 조사하는 역할 있잖아요. 또 소방서 안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장비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를 분업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봅니다. 23번 한번 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결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종의 역할. 예를 들면 뭐 정보 수집하는 역할, 또 직원들 관리하는 역할, 또 그리고 어떤 현장 가서 불을 끄는 역할, 또 그 안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역할, 이런 거를 조율하는 게 조정의 원리다. 그게 바로 23번의 답이 2번이다라고 봅니다. 또 24번 문제 가서 한번 여러분과 봅니다. 조직의 최고 관리층이 담당해야 될 관리 기능이 아닌 것 한번 봅니다. 쉽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통제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보세요. 최고 어떤
관리층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아니에요. 최고 꼭대기에서는 예산, 인사, 기획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뭐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5번도 한번 가볍게 볼게요. 25번 보시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말하는 관료제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뭔가 능력을 갖춘 어떤 공무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관료들의 역할이 컸다. 나름대로 어떤 엘리트 관료층들이 역할이 컸다.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관료제에 해당하는 것을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과거의 관료제는 어떤 봉건적인 관료제는요, 카리스마적 뭐 전통 이렇지만 현재는 합법적 합리적 관료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봅니다. 그리고 26번 문제를 가서 볼게요.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26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소방 아니라 그래도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학교에서 한 번씩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26번, 27번은 전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26번, 27번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26번, 27번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16페이지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이론이다라고 봅니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5단계 이론. 쉽게 얘기하면 가장 본능적인 욕구서부터 충족이 되면서 또 차원이 높은 욕구로까지 사람의 욕구가 이동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욕구 5단계 이론인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맨 처음에 1단계가 뭐였죠? 생리적 욕구. 2단계가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3단계가 뭐였었죠? 어떤 소속에 의한 욕구. 여기 표현을 뭐 애정적 욕구라고 했잖아요. 뭐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애정적. 이건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소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채워져야지, 다 차야지 이쪽으로 욕구가 이동을 해 나간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뭡니다. 생리적 욕구라는 거는 뭐 사람의 기본적인 먹고 자고 막 그런 욕구인 거 아닙니까? 뭐 식욕, 성욕 뭐 그런 얘기잖아요. 안전의 욕구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잘 가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애정적 욕구는 소속. 내가 어떤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딘가 소속이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는 욕구. 이렇게 하나씩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욕구로 이동된다. 이게 욕구 5단계 이론이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이론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렇게 구성한 사람이 설명한 사람이 매슬로우였다라고 봅니다. 여기 26번 문제였고요. 문제 26이었고요. 그리고 27번 봅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시는 그런 이론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번에 보면요, 27번 이게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 이걸 이렇게 봅니다. X 이론은 성악설에 근거를 한다. 이거는 성선설에 근거한다. 성선설. 그러면서 그랬죠? 이거는 저개발국형. 이거는 선진국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사람은 본성이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뭔가 사람을 자꾸 감독을 하고 동기부여 요인을 줘야지 열심히 일한다. 이게 바로 X이론이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놔도 뭔가 긍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게 바로 Y이론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Y이론에 해당되는 거 3번 봅니다. 3번 뭐라고 나왔죠? 인간은 정신적 욕구를 우선시한다. 나머지는 전부 수동적인 X이론을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29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소방공무원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소방공무원이 되시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29번 문제였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정확하게 지금 당장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번.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요. 경력직 이거 중에서요. 특정직에 해당이 된다. 경력직은 뭐냐면요. 자격과 어떤 여기 실적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요. 그리고 신분 보장이 된다.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년 범위 안에서 평생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으면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경력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자격이 되죠. 그 어떤 공부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 1차, 2차 통과를 해서 어떤 임용이 된다. 이거를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방공무원 되거나 백이 있어가지고 소방공무원 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경력직이요. 특정직은 뭐냐면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대칭되는 게 일반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행정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직은 예를 들면요. 군인도 해당되고 여기 경찰도 해당되고 검사도 해당되고 그래요. 학교 교사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게 바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다. 정확하게 이거는 암기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30번 빨리 한번 볼게요. 30번 문제 보시면 뭐라 했죠? 소방공무원 임용하고 승진에 관해서 관련성이 없는 법령. 그게 30번의 1번이다. 소방기본법은 뭐였죠? 소방 전반에 대한 사안을 어떤 규정해 놓은 그런 법이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인명 구조 구급. 그렇지. 소방공무원 임용 승진은 2번, 3번, 4번인 거 아닙니까? 2번은 이거는 총리령으로 규정해 놓은 거. 그리고 3번, 4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놓은 소방의 공무원의 임용 승진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또 31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요. 여기 소방공무원법상의 여러 가지 용어예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틀린 거 찾았는데 3번 봅니다. 3번에 보면은요. 강등? 지금 강등도 있고 강임도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예요. 3번은 지금 강임을 얘기하면서 이걸 강등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강등은 뭐냐면요.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직급 중에 볼게요.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가 있다. 여기서 일로 내리는 거 강등. 그렇지만 강임은 봅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요. 강임은 여기 나온 것처럼요. 동정 직무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한다. 하위 직위에 임명한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사람이 소방장인데 이 계급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직무만 소방교 직무를 하게 한다. 이게 강임인 거 아닙니까? 물론 강임도 기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요. 강등보다는 덜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강등은 직급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내가 소방장인데 소방교로 내리는 거. 강임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만 아래 직무를 보게 하는 거. 요거를 강임이라고 한다. 그럼 정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32번 문제 들어가셔서 볼게요.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법령이에요. 거기서 규정한 소방기관에 아닌 것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봅니다. 32번은요. 이거 소방기관 아닌 것 찾아라. 근데 거기 먼저 해설을 한번 봅니다. 해설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소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기관은 국민안전처 해당된다. 국민안전처. 소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안전처니까 그렇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시도도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도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역에서 지방에서 소방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게 시도지사예요. 시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중앙소방학교, 중앙119 구조본부. 그래서 중앙이라는 말이 붙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해당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또 지방소방학교, 이렇게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하고 119 안전센터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틀린 게 바로 32번에 1번이었다라고 하면서 한번 중요하게 한번 별표하고 여기 속지 않도록 조심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33번 봅니다. 소방령 이상의 신규 채용, 승진, 강임, 여기 면직, 해임, 파면의 임용권자는 누군가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30번에 임용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임용권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면요. 소방총감이 있고 정감이 있고요. 소방감이 있고 준감이 있어요. 소방정이 있고 소방령이 있고 그리고 소방경이 있고 소방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가 있다. 그런데 소방 여기서 얘기하는 령은 어떠냐면요. 급수로 하면 5급 공무원이에요. 5급은 이거는 사무관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벼슬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령 이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소방령 이상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한번 봅니다. 임용권자가 누구냐면요. 소방령 이상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제청하고 그리고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그래서 여기 33번의 답을 여기 1번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34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국가소방공무원 임용 절차 및 임용권자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그래 놓고 34번도 5번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소방령 이상은 여기 5급이고 사무관이니까 대통령이 어떤 임용을 한다. 그렇지만 임용하기 전에 누가 제청을 했죠? 어떤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렇다. 안전처 장관이 제청을 했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봅니다. 35번 볼게요.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한번 봅니다. 이거 지금 여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소방경 이하.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대통령이지만 소방경 이하니까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여기가 임용권자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지만 36번 문제 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누구냐라고 했던 게 바로 36번 문제다. 그럼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무 말 없을 때는 중앙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각 지역에서 소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시도지사. 각 지방의 소방 업무는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6번에 어떤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봅니다. 잘 봅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누구죠? 임용권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36번의 답이 2번. 여기까지 얘기했던 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일부 위임사항, 예외적인 거를 다루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이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은요. 가볍게 내가 답을 바로 맞춘 문제는 보실 필요가 없지만요. 틀린 문제, 그리고 애매한 문제, 암기해야 되나 암기가 안 된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